한때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치부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 주장에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과학자 18명은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의 우한연구소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의 많은 과학자와 정부기관은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증거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페터 벤 엠바렉 박사는 동물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 과학자로 2021년 2월 전염병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팀을 이끌고 우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벤 박사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월 15일 CNN과 인터뷰에서 연구소에서 유전자 서열이 상이한 바이러스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우한에서 2019년 12월 이전에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돌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2019년 12월 8일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이전부터 중국에 13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했으며 감염자가 수백 명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팀은 이를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는데 2019년 12월 우한과 그 주변에서 174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 중 100건은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고 또 다른 74건은 환자의 임상 진단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벤 박사는 또 연구소 방문 당시 직원들과 대화에서 연구원들도 초기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2019년 12월 이전에 새로운 바이러스 균주 샘플이 보관됐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연구소 데이터와 실제 바이러스 샘플과 종류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했지만 연구소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3시간 동안만 실험실 조사를 허용했으며 이 시간은 중요 파일, 데이터베이스, 콜드 스토리지를 조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벤 박사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소 데이터를 전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3일 미국 비공개 정보 보고서에 우한 연구소 직원 3명이 2019년 11월 고열 등 코로나와 유사한 이상 증세로 동시에 앓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 말인 지난 1월 발간된 국무부 설명서에서도 우한 연구소의 몇몇 연구원이 2019년 가을 병에 걸렸고 그 증상은 코로나 질환과 일치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WHO 조사팀의 마리온 쿠프만스 박사도 2019년 가을에 우한 연구소의 여러 직원이 코로나19로 추정되는 병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를 놓고 보면 2019년 가을부터 우한 연구소 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으며 이때부터 우한과 주변의 지역 감염이 진행됐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해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도록 적응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특성은 실험을 통해 기능적 강화를 거쳤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소장은 2021년 3월 나는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인간에게 바로 전염됐다고 믿지 않으며 인위적 작용을 거쳐 인간 역사상 가장 전염성이 강한 인간 대 인간 바이러스로 변이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바로 감염됐다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잘 되도록 미리 기능 강화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한 연구소가 안전시설이 취약하다고 확인했으며 과거에도 바이러스 유출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3년 전 우한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은 국무부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연구소의 안전조치가 허술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소 실험실은 생물안전 4급의 매우 현대적인 시설이라 바이러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실험실을 둘러본 페터 벤 엠바렉 박사는 사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그 정도의 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만, 싱가포르, 베이징의 실험실에서 사스 바이러스가 유출된 사례가 4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고 줄곧 주장해온 옌니멍 박사는 6월 2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공개된 파우치의 이메일에 대해 2020년 2월 1일 발표한 자기의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면서 코로나는 생물학 무기이며 파우치는 그걸 알면서 숨기려고 노력한 과학자에 속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파우치의 이메일에는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스크립스 생의학 연구소의 면역학자인 크리스티안 앤더슨 박사가 파우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기능은 사람이 만든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우치는 답장 메일을 통해 자신이 첨부한 문서를 검토해보라고 답했는데 첨부 문서는 사스 바이러스의 기능 향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능 향상이란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이를 보면 파우치는 팬데믹 전부터 우한 연구소와 공동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독성을 강화하는 실험을 연구해왔고 연구소에 60만 달러의 자금까지 지원했으며 이미 실험 결과까지 도출한 자료 문서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옌니멍 박사는 이 같은 메일 내용을 거론하며 파우치 박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능 강화를 통한 생물학 무기 제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구소 실험실 유출과 관련된 증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만큼 멀지 않아 인류를 사상 최악의 고통으로 내몰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진상이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